오늘은 퀴즈를 하나 내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미국에서 산타클로스들이 두드려 맞고 다니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바로 산타페입니다. 뉴멕시코의 주도이며 앨버커키 북쪽에 자리한 이 도시는 4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각주 수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한데요. 해발 2234m의 고지대에 위치한 이 도시는 스페인의 푸에블로 리바이벌 건축 양식으로 지은 어도비 건물들을 흔하게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이 많이 있고 미술과 오페라 등 예술과 관련된 이벤트가 많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SUV 차량 산타페는 이 도시의 이름을 따 만들었습니다. 스페인과 멕시코의 예술이 혼합된 도시 산타페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어로 산타페는 성스러운 신앙을 뜻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이국적인 도시 산타페는 예술의 도시라는 별명에 걸맞게 10개의 박물관과 250여 개의 갤러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디언 예술문화 박물관은 미국 남서부 네이티브 인디언들의 삶과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박물관의 목적은 남서부 네이티브 인디언의 정확한 역사와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고학 자료의 주립 저장소로 국유 토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의 상당수가 이곳에 있으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500만에서 1000만 개의 유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직접 만든 조각품은 물론 각종 장신구와 생활용품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네이티브 인디언들의 고전 댄스를 비롯한 이들의 생활 방식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한 손에 옥수수를 들고 전통춤을 추는 4인조 혼성그룹이 특이하네요. 그 시절 네이티브 인디언 시절에 활동했다면 아이돌 그룹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룹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옥수수와 아이들 어떨까요? 미국을 다니다 보면 산타페라고 써있는 기차가 많이 보입니다. 물론 현대나 한진이 보일 때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오늘은 산타페 트레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루트 중 하나인 산타페 트레일. 북서부를 횡단하는 오리건 트레일이 있다면 남쪽으로는 산타페 트레일이 있습니다. 미조리주부터 뉴멕시코주까지 이어지는데요. 뉴멕시코가 멕시코의 영토였던 1821년 윌리엄 베크넬에 의해 개척된 이 루트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제무역로였습니다. 하지만 1846년에 발발한 두 나라 간의 전쟁에서는 미국의 침공 루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880년에 들어서 철도가 개통된 후로는 군사와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노선은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에 의해 국가 역사 가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40년대에는 산타페 트레일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과 멕시코의 문화가 적절히 섞여 있는 산타페에는 멋지고 웅장한 교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는 성 프란시스코 대성당이 있는데요. 1869년 로마네스크 리바이벌 스타일로 설계된 이 성당은 코린트식 기둥과 잘린 사각형 타워로 구분된 특징적인 원형 아치가 일품입니다. 실내의 화려한 장식과 기둥들이 대단한데요. 방문객들은 이런 엄청난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흙을 이용해 만든 아도비 스타일의 외경 역시 고전 건축물의 느낌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산타페에서 북쪽으로 69마일, 110km 정도 올라가면 타오스 푸에블로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해발 2123m의 고지대인데요. 1000년 전부터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거주하던 이 마을은 현재까지도 150명의 네이티브 인디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장 보수적인 부족들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이 마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었는데요.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위기에 찐팬이 된 미술가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곳의 경치와 네이티브 인디언들을 그려낸 작품을 많이 발표하며 유명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한 화가들의 이주는 점점 더 늘어났고 결국 이 지역에는 미술가의 부락이 형성됐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며 미술에 관심 있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5,000명이 채 되지 않는 인구에 반해 갤러리의 수는 80개가 넘습니다. 여름철 관광 시즌이 되면 인구는 15,00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뉴멕시코의 유명 관광지 고스트 랜치입니다. 1885년 처음으로 공룡의 화석이 발견된 이후 1947년에는 1000개가 넘는 공룡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현재는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예약 없이는 입장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가기 전에는 꼭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지역의 명칭은 왜 고스트 랜치일까? 잠시 후 군만두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만두는 서비스요. 우리 동네 중국집 왕 사장님이 점심으로 짜파게티를 드셨다네요. 중국집 사장님도 짜파게티를 좋아하나 봅니다. 오늘의 군만두 영상입니다. (1766년) 이 마을에는 아출레타라는 성씨를 가진 도둑놈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 형제는 마을에서 가축은 물론 보석이나 돈을 훔쳐 남들이 모르는 곳 땅에 파묻어 보관하면서 지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도둑질한 것들을 묻어놓은 곳에서 귀신이 나타난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 중 한 놈인 A씨는 훔친 물건을 혼자만 아는 곳에 몰래 묻었고, 이에 격분한 다른 형제 B씨는 A씨를 살해하고 A씨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 물건이 있는 곳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인질로 잡혀있던 A씨의 부인과 딸은 신창원급 탈출 기술을 발휘해 그곳을 빠져나갔고, 얼마 후 한 무리의 남성들이 개떼처럼 몰려왔습니다. B씨와 그 패거리들은 몰려온 남성들에게 장마철에 먼지 날 때까지 쳐맞고 결국 목이 매달린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이들이 있던 목장은 마녀의 목장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이곳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종종 분명 아무도 없는데 남녀가 싸우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몸감독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